일단 법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여야가 조금 상황이 급 반전되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일제히 반기면서 민주당 석고대죄하라,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 탄핵당의 구정구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러한 줄탄핵과 줄기각에 대한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고서 그 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아까 제가 장 변호사께 노정면 의원에 대한 SNS를 여쭤봤는데 이제 여권 인사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전 의원님. 네. 노정면 의원의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지금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 이게 1인의 의견일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는 말씀 주신 거거든요. 장 변호사께서. 혹시 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예상하세요? 네.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결정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모습을 보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의 얘기는 한참 됐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확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그걸 지도부에 맡겼더니 그냥 탄핵을 강행하더라. 그럼 탄핵을 강행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의 그러면은 언지가 있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탄핵을 억지로 진행시킨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놓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모든 것을 탄핵으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물론 노 의원에 대한 그 부분이 본인의 주장이 개인 한 명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아마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특히 지도부가 강경파로 일색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마저도 진행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서는 안 되죠. 하면은 오히려 본인들한테 손해될 겁니다. 손해다. 네, 그건 정무적인 판단은 본인 스스로들 잘 해야 될 겁니다. 이전 의원님 말씀에 대한 반론을 청하면서 한 가지 더 아까 잠깐 흘려갔는데요. 구전부패예요.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이. 여기에 대한 줄탄핵 우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당내에? 뭐 줄탄핵이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의 상황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국정 마비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국정 마비 상황이라고 한다면 12.3 비상계엄이 그 원인일 것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 지난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줄탄핵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은 이제 부총리가 다시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야 5당이 함께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지난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은 행위, 이 위법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과를 받아봐야 될 것이다. 왜?
지금 오늘은 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세 분의 재판관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이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이 그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여전히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 답을 헌법재판소로부터 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도 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시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임명 그리고 좀 전에 하나 더 있었죠. 그 내란 특검 상설 특검에 대한 이 임명 그 추천 의뢰 예. 이 부분도 반드시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이미 발의를 했는데 글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공격을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유효한 전략일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의원이 지금 아까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최상목 권한 대행이 전혀 모든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굉장히 무모하다라는 사설과 우려를 계속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걸 한 것에 비춰봤을 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다시 들여다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계속 이 탄핵을 거듭할 때 실제로 조기 대선에 갔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물론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는 아마도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성의 법칙, 우리의 가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왔는데 권한 대행이 또다시 탄핵을 한다 했을 때는 아마 지난번 탄핵을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에 굉장히 두 배, 세 배 되는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치적 판단을 아마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죠. 오는 27일 그러니까 목요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경제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시감자를 남겨놨는데 그 시감자를 살펴보니까 썩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은 감자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를 생각해서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된다. 한덕수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썩은 감자를 꺼내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권한대행이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다. 지금이라도 접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민생 경제마저 파괴하는 최악의 행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대권 야욕에 방해가 되면은 국정이건 경제건 민생이건 모조리 탄핵하고 제거하겠다는 테러 정치입니다. 장 변호사님, 절차적인 걸 먼저 좀 짚어보죠. 27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보고를 한다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요. 이런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아직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한 시점부터 짚어주신 대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는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을 과연 거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일단 27일 날 본회의를 열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또 협의가 필요한데 우원식 의장이 약간 난색을 표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지도부에 일임을 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겁니다. 탄핵과 관련해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사실상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안이 기각됨으로써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거는 대행 때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총리 때라기 부총리 경제부총리 때라기보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구문처럼 되어 버린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정무적 판단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7일에 보고를 해서 만약에 표결을 뭐 28일로 추진한다라고 해도 그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네 말씀하시죠. 그 최상목 대행을 썩은 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제 관련해서는. 아니 뭐 그 100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 부족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걸 드러내면 그 자리에 누가 갑니까? 그러면 뭐 이주호 장관을 갖다 놓을 거예요? 누굴 갖다 놓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다행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돌아와서 그분도 굉장히 경제통이기도 하고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는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최상목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하. 그런데 기각될 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한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강경하게 하겠다, 나라를 쪼개놓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치도 양보하는 부분이 없고 아까 이제 지나가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9번의 탄핵에서 모두가 기각이 됐으면 최소한의 이거는 우리가 잘못 판단했었다라고 얘기는 해야죠.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민주당이 비난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대변인 말씀은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저희가 9번의 탄핵에 의해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 각각의 다 사유가 이유가 있었던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태원에서 160분에 가까운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국가가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당시에 국가 정부에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한 도덕적,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공감하고 계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 뭐 8분들도 나름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각이 되었다고 해서 전혀 의미 없는 그런 탄핵안을 소추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건 좀 과다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요번에 또 최상목 전 권한 대행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것이 뻔하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조한창, 정영식 두 분께서는 각하 일단 구성 요건이 151석이 아닌 200석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분은 또다시 각하의 의견을 내실 거고 6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시게 되면은 기각될 건 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의 이 헌법적 해석의 의미를 갖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도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국민들께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드리다가 잠깐 끊겼는데 절차적으로 봐도 27일 본회의를 보고를 해서 28일 표결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그날 있을 수도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기각돼서 직무를 복귀한 마당이고 절차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꺼내기에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요일에 하겠다는 건지 그 시점이 궁금합니다. 지금 목요일에는 원래 잡혀 있었던 본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야5당에서 국회의장께 우원식 의장께 요청드리고 있는 것은 목요일 날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내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본회의를 추가적으로 열어주십사라는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실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사실은 이 국정의 혼란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지금 불안함, 안정감, 불안함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물론 민주당 편을 드는 그런 국회 운영을 한 적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색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왜 나오느냐? 이번 주가 슈퍼위크다. 이번 주가 슈퍼위크란 건 뭡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빨리 어떤 결정이 나와서 예측 가능한 어떤 국정 운영이 돼야 된다. 이걸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탄핵을 불을 질러서 또 다른 어떤 리스크를 감안하는 것을 국회의장이 직접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예.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을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3월의 여론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당 지지도가 저희가 지금 4가지를 마련을 했는데 여기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푸른색 계열이 정권 교체 의견으로 조사된 부분이고 빨간색이 국민의힘 그리고 정권 연장 부분으로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3월 1주와 2주, 3주치를 비교를 했을 때 민주당의 지지도와 정권 교체 의견의 흐름이 비슷하게 사실은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는 식으로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도와 정권 연장의 흐름은 똑같이 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눈에 띄었던 건 다음 그림입니다. 아까 민주당과 정권 지지도, 정권 교체 의견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흐름, 서울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올라갔다 떨어졌고요. 중도 성향에서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흐름이 같죠. 정권 연장 의견은 서울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중도 성향에서 내려갔다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도의 흐름과 그 추이가 같았습니다. 이 말은 김 전 대변인님, 지금 정치권에서는 중도층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여론조사와 중도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같은 흐름이었고 이게 마치 그 정권의 지지도나 정권 교체 의견 이 전체 흐름과도 비슷하다면 서울을 주로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서울이 어떤 척도가 되는 그런 바로미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해 보여지는데 유독이 이제 서울이라는 집단의 표집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저기 가미가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제 마지막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많이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양측의 어떤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측의 지지는 최대한 결집할 만큼 이미 결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중도층에서의 표심이 조금씩 흔들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어느 쪽이 조금 더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중도층에게 어떤 소구할 수 있는 다른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변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등락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도층의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의견들이 60% 이상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죠. 중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불리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전에 있었던 그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요. 전 거기에 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뭐냐면 정권 연장과 국민의힘은 같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하고 정권 교체하고 민주당을 보면은요. 갭이 10%나 나요. 이격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뜻은 뭐예요? 흐름은 비슷하지만 갭이 10%나 난다는 뜻은 10% 포인트 난다는 뜻은 저거는 과연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냐. 그건 이 생각을 들기 때문에 탄핵 선고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일 모레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고심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탄핵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안 좋은 모습들, 줄탄핵,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불거지면 그것도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알아봤고 여야의 의견 들어봤습니다.